수학 108, 109 쪽입니다. 탐구 수학입니다. 원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자, 이미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하는 방식은 원을 잘게 잘라서 붙여봤더니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그렇죠. 아주 잘게 잘라 붙였더니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원의 넓이를 어림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안에 사각형이 하나 있었고요. 정사각형이. 그 다음에 원 밖에도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었죠. 그랬을 때 원의 넓이는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보다는 크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보다는 작다라고 배웠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어림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원의 넓이가 정확하게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원 안에 원을 잘게 잘랐죠. 1cm 간격으로 잘게 잘라서 잘게 자른 다음에 그 모눈의 수를 이용해서 원 밖에 있는 모눈과 원 안에 있는 모눈의 수를 재서 범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죠. 범위가 조금 넓긴 넓었습니다. 오늘은 옛날 수학자들이 원의 넓이를 어림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1번 볼게요. 옛날부터 많은 수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 중에서 원의 넓이를 구한 최초의 방법은 아메스의 파피루스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메스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봅시다. 잘 보시면요. 구하려고 하는 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에 가장 가깝게 그릴 수 있는 팔각형을 그렸어요. 팔각형을. 이 부분은 딱 접하게 그렸죠. 네 귀퉁이는. 그리고 이 부분은 안에 조금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원과 겹쳐서 그린 팔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원과 거의 붙어 있죠. 그리고 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요 팔각형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할까봐 친절하게 이렇게 넓이를 다 잘라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완성된 정사각형 모양인 게 몇 개인가요?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면 9가 5개니까 9 곱하기 5 여기까지는 45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은 9제곱센티미터인 원의 반이죠. 그럼 이런 반이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가요? 그렇죠. 4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 2개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이 2개 붙이면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붙이면 요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결국은 정사각형 2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9 곱하기 2가 더 늘어나겠죠. 그럼 18입니다. 그럼 2개를 더해주면 63이 되네요. 요거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구한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름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네요. 지름의 길이가 얼마죠? 그렇죠. 여기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9cm입니다. 그럼 9cm의 반은 그렇죠. 4.5죠. 그러면 4.5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요건 좀 복잡하니까 우리 계산기 이용합시다.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계산하셨나요? 네, 계산했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오던가요? 네, 계산해봤더니 63. 어우, 숫자 엄청 커졌네요. 585가 나왔습니다.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여기도 단위를 안 써줬네요. 자, 그럼 차이는 얼마인가요? 빼보면 되겠죠. 63.585 빼기 63입니다. 그러면 자리 맞춰서 0.585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수학자들이 잰 넓이가 기원전 185년 전인데 기원전 1650년경인데 거의 1제곱센티미터니까 1제곱센티미터 차이 안 나죠. 진짜 거의 정밀하게 구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수학자들이 구했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봤어요. 이번에는 띠골 판지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띠골 판지를 촘촘하게 감았어요. 감은 다음에 자, 다 감았으면은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표시해 줬어요. 반지름을 그려서 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띠 골판지를 한 바퀴씩 풀면서 여기 한 바퀴가 되면은 가위로 자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차례대로 한 줄을 놨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싹 겹쳤어요. 겹쳤더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뭔가요? 그쵸? 3학년 때 배웠죠? 5학년 때 배웠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죠.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뭐랑 똑같은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것은 맨 처음에 둘렀던 바깥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은가요? 그렇죠. 원을 한 바퀴 둘렀으니까 원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는 뭐랑 똑같을까요? 높이는? 요거죠. 차례대로 쌓아 놓은 거니까 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잘랐거든요. 그러면 높이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겠죠. 좀 두껍네요.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요것을 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밑변 대신에 똑같은 게 원주니까 밑변 대신에 원주를 넣고요. 높이 대신에 반지름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그렇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그런데 지름 곱하기 원주율의 순서를 바꿔서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지름과 뒤에 있는 나누기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은 거죠. 그럼 지름 곱하기 지름 나누기 2는 지름의 반이에요. 지름의 반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반지름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름은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주율도 제일 끝에 적어주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똑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죠. 우리는 이미 배운 것이 원을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띠골 판지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방법을 배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단원 원의 넓이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